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체역학 제5장 실제 유체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실제 유체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점성 유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성 유체 유동, 실제 유체 유동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체 흐름의 형태,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면은 측류와 난류가 있는데, 측류라고 하는 경우는 라미나 플로우. 자, 그 다음에 난류는 우리가 이제 터블런트 플로우 이렇게 되는데, 측류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레이놀스 넘버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요 교재에서 보면은 측류가 뭐고 난류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측류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라미나 플로우다 그래서 우리가 요 측류라고 하는 경우는 유체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유체 입자가 우리가 매끈하게 질서정연하게 흐르는 흐름을 우리가 측류라고 하죠. 그래서 측류는 레이놀스 넘버에 의해서 우리가 그 레이놀스 넘버의 수가 얼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요 뒤에 레이놀스 넘버를 해석하기 때문에 일단은 측류라고 하는 경우는 유체 입자가 질서정연하게 매끄러져 흐르는 흐름으로써 우리가 측류인 경우는 뉴턴의 점성 법칙. 뉴턴의 우리가 점성 법칙을 만족시키는 우리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뮤는 점성계수라 그랬죠. 절대 점성계수. 단위는 어떻게 돼요? 단위는 우리가 이제 파스칼 세컨드다 이렇게 했어요. 자, 뮤가 일정할 때 전달능력과 우리가 속도 구배가 비례하는 그러한 상태의 유체 흐름을 우리가 측류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난류는 터블런트 플로우에서 이렇게 해서 터블런트 플로우에서 우리가 요거는 유체 입자가 우리가 이 랜덤 모션 개념으로서 우리가 불규칙적으로다가 흐르는 흐름을 우리가 난류라고 하면서 난동하면서 흐르는 흐름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난류라고 하는데, 난류의 경우에는 전달 능력 타우가 와점성계수 이타, 자 타우는 우리가 와점성계수 이타, 이걸 와점성계수라 그래요. 이타에다가 dy분의 du.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흐름이 난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타를 우리가 이제 와점성계수, 에디, 와점성계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점성계수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뒤에 또 나오지만 와점성계수는 유체의 우리가 밀도와 플란트의 혼합 길이 또 시간 평균 속도 구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어지는 이러한 인자다 이렇게. 그래서 와점성계수 이타는 본래 우리가 로 에리의 자승의 dy분의 du, 밀도와 플란트의 혼합 길이 이거는 시간 평균 속도 구배의 함수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계수가 와점성 계수다. 뒤에 또 나오니까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유체가 우리가 난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간 구역 흐름, 실제 유동에서 우리가 측류와 난류의 우리가 혼합된 구역의 흐름을 우리가 천유 구역이라 그랬는데, 측류와 난류의 혼합된 구역에서의 전달 능력 타우는 뮤 플러스 이타 dy분의 du 이렇게.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이제 전달 능력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본래 측류인 경우에 절대점성 계수와 난류인 경우에 와점성 계수. 요거는 우리가 이 난류 이동일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무시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나 우리가 평판 U는 mu 타입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있어요. 자, 완전 측류인 경우일 때는 완전 측류인 경우 이러한 조건이요. 중간 영역의 흐름이라기 때문에 완전 측류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이타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완전 난류다. 완전 난류는 완전 난류. 완전 난류는 우리가 이제 요거에 우리가 점성이 무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이 우리가 제로인 조건 이렇게 해서 중간 영역의 흐름인 경우에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그 교재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앞부분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1- 레이놀드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레이놀드스. 자, 레이놀스는 우리가 이제 사람 이름, 레이놀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실험 장치를 우리가 레이놀드가 장치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측류와 난류와 중간구역 흐름에 대한 거를 여기에서 수치로서, 수식으로서 해석한 것을 레이놀드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레이놀스는 우리가 무차원수다. 단위가 없다. 그래서 또 이거 물리 무차원수를 우리가 레이놀스는 무차원수고 요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로서 레이놀스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다. 이렇게 돼요.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레이놀스. 그래서 레이놀스 하게 되면은 기호를 이렇게 쓰거나 또는 넘버 레이놀드 이렇게 우리가 기호를 씁니다. 그러면 레이놀스라고 하는 경우는 실제 유체, 점성 유체에서는 레이놀스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될 만큼 중요한 무차원수예요. 그래서 레이놀스는 실제 유체, 점성 유체에서 우리가 원간을 흐를 때 우리가 이거는 측류와 난류를 구별해주는 무차원수를 말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이놀스는 로브의 D다. 이렇게. 또 우리가 동점성계수를 표기할 때는 U분의 VD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평균 속도 이 V 대신에 A분의 Q.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A는 우리가 유동 단면적, 파이프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이기 때문에 파이 D제곱분의 4Q.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 파이 D U분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레이놀스 남바는 유량이 일정할 때 레이놀스 남바는 관의 직경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레이놀스 남바는 관의 지름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관의 지름이 크면은 레이놀스 남바는 어때요? 작아지겠죠. 레이놀스 남바가 작다는 것은 점성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측류인 경우 점성이 중요시되는 거고 난류인 경우는 얘가 매우 커질 때는 우리가 난류인 경우는 점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전반적인 개념을 잘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레이놀드라는 사람은 이러한 우리가 수식을 적용을 해서 여기서 나온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측류다, 난류다, 중간구역 흐름인 천의 영역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숫자가 측류라고 하는 경우는 레이놀스 남바가 2100보다 작으면 측류다, 측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학자는 이거를 2320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보다 작으면 측류다 이렇게 했는데
작을수록 척류 조건을 더욱더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100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이구역이다. 천이구역이다, 천이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구역 흐름이죠. 척류에서 난류를 받게든지 난류에서 척류를 받게든지. 그래서 요 천이구역인 경우에는 2100보다 크고 레이놀스 넘버가 4000보다 작은 중간구역 흐름이다. 중간 영역에 대한 이러한 수치를 가질 때 이걸 천이구역이다, 천이영역이다 이렇게. 난류라고 하는 경우는 레이놀스 넘버를 구했을 때 얘가 4000보다 크다. 파이프 원간 유동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러한 흐름을 우리는 난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레이놀스는 무조건 어떠한 시험이든지 시험에서 내가 안 나오는 적이 없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서 여기서 나온 숫자가 이 조건이냐 이 조건이냐에 따라서 척류, 천이구역, 난류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임계 레이놀스가 있는데 임계 레이놀스 임계 레이놀스는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크리티컬 레이놀스 넘버에서 REC 이렇게 씁니다. 임계 레이놀스 넘버는 우리가 하임계 레이놀스가 있고 상임계 레이놀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잘 알아야 돼. 말이 없으면 하임계 레이놀스를 말한다. 하임계 레이놀스. 하임계 레이놀스라고 하는 경우는 REC가 2100으로다가 이렇게 놔요. 그래서 하임계 레이놀스는 것은 하임계 레이놀스란 뭐냐? 유체의 흐름이 터블런트, 난류에서 척류로다가 천이 될 때, 바뀔 때 한계값을 우리가 하임계 레이놀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 하임계 레이놀스는 우리가 난류에서 척류로 바뀔 때, 난류에서 척류로 바뀔 때 레이놀스 수를 우리가 하임계 레이놀스라고 한다. 이렇게. 상임계 레이놀스는 상임계 레이놀스는 우리가 REC가 원간 유동인 경우 우리가 4000으로 본다. 이렇게. 상임계 레이놀스는 유체의 흐름이, 유체의 유동이 척류에서 난류로 바뀔 때에 우리가 한계치, 바뀔 때의 레이놀스를 우리가 상임계 레이놀스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유체의 흐름이 척류에서 난류로 바뀔 때, 천이 될 때 레이놀스를 말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근데 시험에서는 이 척류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척류. 이렇게. 난류 조건은 우리가 이제 실험치 수식이 있어도 여러 학자들의 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레이놀스는 너무나 중요한 무차원수다. 이렇게 잘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건 아시겠죠? 얘는 절대점성계수. 단위를 빨리빨리 아셔야 되는데 절대점성계수 뮤는 뭐라 그랬습니까? 얘는 파스칼 세크, 얘는 뉴턴 세크 퍼 메다 제곱, 절대 단위라면 킬로그램 매스 메타 세컨드. 이렇게 단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죠. 여기서 로, 밀도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 얘는 단위 쪽당 질량, 비질량이니까 얘는 힘으로 쓰면 뉴턴 세크 제곱 메타의 4승 이렇게 쓴다 그랬죠. V는 평균 속도, A분의 Q 하게 되면 얘는 메타 퍼 세컨드. 여기서 동점성 개수, 요거는 이제 관의 안찌름을 말하는 거예요. 관의 안찌름, 파이프의 내경 이렇게. 그 다음에 동점성 개수는 얘는 뭐야?
절대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눠준 거니까 이러한 경우는 단위가 메타 제곱 퍼 세컨드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여기에서 주어지는 요 기호에 대한 유니트. 그래서 동점성계수가 주어지면 여기다 대입하고 절대점성계수가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여기다 대입하고 등식은 다 만족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구해서 여기서 나온 숫자가 이 조건이냐, 이 조건이냐, 이 조건이냐. 요거를 세 가지 조건 잘 외워두시면 무조건 한 문제를 맞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유체, 점성 유체에서는 레이놀스에 대한 정의를 모르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잘 외워둘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를 보면 수식이 됐든지 개념적인 게 됐든지 확실하게 요구를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